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분석관리과 이혜진 주무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기관 담당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메타데이터 업무 설명회에서는 26년 평가편람 메타지표 개정 내용과 기관 메타관리 시스템 신규 기능 개선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 진행 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영상은 추후에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업무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범정부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요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지표, 세 번째로는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주요 기능 및 운영, 네 번째로는 메타데이터 현행화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다섯 번째로는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 사용 방법, 마지막으로는 메타데이터 현행화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정부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근거입니다.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 기반 행정법 제2조에 따라서 정의된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서 보유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에도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대한 운영 설명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4조부터 16조까지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과 메타데이터 현행화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입니다.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2017년에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BPR ISP를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 1단계, 2단계 구축 사업을 통해서 최종 구축이 완료되었고, 2020년에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의 법률이 시행되면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메타데이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관리 시스템 개념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각 기관에 원천 데이터, 원천 DB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기관 메타관리 시스템에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3가지 유형의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운영 구축 중인데 보급형, 공동활용형, 개별형 3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이렇게 기관 메타관리 시스템에서 수집된 메타데이터를 중앙 메타관리 시스템에 통합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 관리되고 있는 메타데이터들은 다른 시스템들과 연계해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유 데이터 생성 시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품질 표준 관리 통합 시스템에도 연계되어 제공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보유 DB 선정, 품질 진단을 진행하고 표준 관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기관 메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가 메타 관리 시스템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운영이 되고 있고요. 먼저 보급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급형 메타 관리 시스템은 기관 자체적으로 서버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가 AP를 보급 설치해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제 보급형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접속 URL은 해당 기관의 실무 담당자분께 이제 연락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시스템을 이용 중이기 때문에 그 광역자치단체 실무 담당자분께 문의해서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공동 활용형 메타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동 활용형 메타 관리 시스템은 소규모 이제 작은 데이터들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공동 활용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안부가 자원도 마련을 하고 AP도 설치해서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행정망이랑 인터넷망 두 곳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행정망에서는 지금 중앙부처 일부 기관들이 접속해 주시면 되고, gov.meta.go.kr/gdp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공공기관들은 이제 인터넷망으로 접속해 주시면 되고, public.meta.go.kr/gdp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개별 메타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관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접속 URL은 그 해당 담당 부서 실무 담당자분께 문의해서 접속을 해 주시면 됩니다. 중앙 메타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데이터를 전송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전송된 현황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까 공동 활용형 메타 관리 시스템처럼 public.meta.go.kr/gdp로 접속해 주시면 전송된 메타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입니다. 저희 지금 39개 항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크게 4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정보 시스템의 11개 항목, DB에 대해서 9개 항목, 테이블에 대해서 8개 항목, 컬럼은 11개 항목에 대해서 관리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저기 자동 수집이라고 붙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동 수집 시에 시스템에서 직접 추출할 수 있는 정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메타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태 점검 추진 근거로는 데이터 기반 행정법 제22조에 근거해서 실태 점검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 정의를 보시면 일단 기관별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메타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현행화한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배점은 지자체랑 기타 공공기관은 10점, 그 외의 기관들은 8점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하반기 2회 평가를 하고 거기에 이제 평균값을 이제 점수로 산정을 하고 있고, 아래 실적 인정 기간 보시면 상반기는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9월 30일까지 기관에서 현행화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등록 관리 현행화율 산식 보시면 전체 등록된 테이블 수 분의 현행화된 테이블 수로 산정해서 현행화율을 표출하고 있고, 이거는 기관 메타 관리 시스템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서 이제 현행화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 보시면은 그 현행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점수가 차등되어 있는데요. 90%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 4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작년이랑 좀 달라진 부분이 정보 시스템 수집 제외 미승인 수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기관 자체적으로 이제 정보 시스템을 수집 제외하고 계셨었는데, 이제는 저희 증빙 자료를 업로드해서
저희 쪽에서 승인이 되어야지 이제 제외가 최종 제외가 되는 거고, 이제 9월 30 일까지 최종 제외되지 않은 정보 시스템은 미등록으로 간주해서 감점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점도 미등록 비율에 따라서 배점이 있는데요. 80% 이상이면 마이너스 5 점, 10% 이상이면 마이너스 1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 등록 제외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시스템 관리랑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시스템 관리의 이제 분류 쪽 보시면은 네트워크, 백업, 인증, 개인정보 보호, 정보 보안, 가상화, 자료 공유, 이렇게 분류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시스템만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정보 시스템 예시 쪽을 좀 확인해서 이제 해당되는 시스템만 제외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승인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완료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임대한 시스템을 의미하고, 이 두 개의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증빙 자료로 예시로 보시면은 라이선스나 이제 제품 공급 확인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증빙 자료 양식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 정보 시스템 수집 제외할 때 보시면은 다운로드 받는 화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패치도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나갈 이니까 그 패치를 해야지 이 기능을 적용하실 수 있어서 패치까지 꼭 하셔서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메타 관리 시스템 주요 기능 개선 사항과 등록 관리 절차에 대해서는 운영 사업단 오태진 PM님을 모셔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운영사업단의 우태진 PM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주요 기능 및 운영부터 메타데이터 현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개선된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데이터의 칠성 확보하고 그리고 등록 관리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능 개선을 좀 진행이 됐고요. 특히 두 가지 점에서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수동 등록 방식으로 PC 메타를 이용할 때 메타데이터를 추출해서 그대로 PC 메타 이용해서 추출한 데이터를 그대로 등록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를 좀 개선해서 향후에 어, 재등록 시에도 기존에 등록된 현행화된 메타데이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등록된 신규 또는 변경 사항만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자동 수집 방식으로 수집했던 방식을 차용해서 기능을 개선했고요. 이 부분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실태 점검과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는 시스템 등록 제외를 관련된 증빙 자료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되게 되는데요. 이는 평가에 대한 공정성뿐만 아니라 향후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 사항이라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년도 실태 점검 및 평가 관련된 26년 평가 지표를 시스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현재 이용하고 계신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한 패치가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는데요. 다만 이 패치는 기관 내에 기관 메타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보호형 기관 메타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에 한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또한 국정자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동활용형 기관 메타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패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기관 내에서 자체적인 패치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급형 기관 메타 관리 시스템을 기관 내에 설치해 운영하는 기관에 한해서 이 패치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치하는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용하는 버전을 확인해 주신 다음에 DB 서버에 대한 패치, 그리고 와스 서버, 그리고 패치한 이후에 버전을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치 파일은 차주 월요일 4월 27일에 배포할 예정이고요. 어, 업무 자료실에 PC 메타 업무 자료실에 패치 정기 패치 탭에서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패치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DB 서버를 패치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와스 서버를 순으로 패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메타데이터 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데이터 현행화하는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 접속서부터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현행한 순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다만 메타데이터 등록 대상은 정보자원 관리 시스템, 즉 IRM에 등록되어 있는 시스템 중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에 한해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현행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다음서부터 좀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메타데이터 시스템 접속을 하시기 위해서는 앞서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의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따라 접속하는 URL이 다른데요. 보급형 같은 경우는 기관 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 내 기관 내에 있는 와스 서버 IP URL을 접속해서 진행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시다면 기관 내에 있는 실무 담당자분께 접속 URL을 확인하셔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활용형 기가메타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행정망과 인터넷망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행정망에 있는 기관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이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인터넷망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접속 URL은 보시는 1번에 있는 설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메타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관 자체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기반의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중앙 메타와 직접 연계해서 메타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관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기관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 전송 이후에 관련된 메타데이터 등록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어, public.meta.go.kr로 접속하셔서 업무 공유 채널을 이용해서 현행화한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신 다음에 2차 인증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을 하신 이후에는 어, 회원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메인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 하단에 보시면 사용자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2번과 같이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보여지게 되고, 여기에서 회원 정보를 등록하신 다음에 등록 요청 버튼을 통해 회원 등록을 요청하고 이후에 기관의 실무 담당자가 승인 처리되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회원 등록을 하게 되면 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은 시스템 관리 메뉴의 사용자 관리 메뉴에서 신청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신청자가 확인되면 승인 처리를 통해 사용자분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 담당자의 권한을 잘못 신청했거나 하시면은 관련된 부분을 수정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등록 대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RM의 운영 중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메타데이터 현행화 등록 대상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IRM과 기관 메타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서 해당 정보들을 매핑할 대상이 있는 경우는 보시는 1, 2, 3번과 같은 화면 처리를 통해서 IRM 매핑 등록하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 같이 로그인 화면은 1번 같이 로그인 화면에서 노티가 확인될 수 있고, 그리고 정보 시스템 관리, 등록 대상 시스템 관리로 메뉴로 이동했을 때 IRM 매핑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노티가 보여지고, 그리고 노티를 통해서 해당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IRM 매핑 등록하는 화면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화면 같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매핑하는 화면에 대한 노티가 있고요. 대상이 있는 경우만 이 노티가 보여지게 1번과 같은 노티가 보여지게 되고 노티에 따라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2번 같은 화면에서 매핑하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 IRM을 매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매핑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신 화면에서 1번 같은 경우는 IRM에 등록되어 있는 시스템 목록이 되겠고, IRM에 등록되어 있는 시스템이나 기관 메타 시스템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2번에서 신규 등록을 선택하고 3번에서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매핑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 IRM에는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기관 메타 시스템에도 등록되어 있으나 두 시스템 명칭이 다소 상이하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번에서 IRM에 있는 시스템 목록을 선택하고 2번에서 정보 시스템 매핑 옵션을 선택한 이후에 3번에서 기관 메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기등록되어 있는 시스템을 조회해서 매핑 대상을 조회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회한 이후에 4번과 5번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진행한 후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두 시스템이 매핑이 완료가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IRM에 등록된 정보 시스템의 정보, 예를 들면 정보 시스템이나 정보 시스템 유형, 관련된 설명 정보까지 갱신해서 최종 등록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이 완료되면 1번과 같이 등록 대상 시스템 관리 쪽에서 매핑이 된 자료는 정보 시스템 관리 메뉴에서 매핑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IRM 매핑 관련된 기능들은 기관의 실무 담당자 권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매핑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실수 등으로 인해서 매핑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1번에서 해당 시스템을 목록을 선택한 다음에 해당 목록을 더블 클릭하면 2번과 같은 상세 보기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2번에서 매핑을 취소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매핑이 취소될 수 있는데요. 다만 기존에 메타데이터를 현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롤백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실무 담당자 권한으로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매핑까지 등록 대상을 관리할 대상들이 확정이 되었다면 이제는 해당 정보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배정하는 단계가 진입된 건데요. 정보 시스템 관리 쪽 메뉴에서 담당자를 배정하고 관련된 수정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1번에서 같이 이미 기등록된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목록을 더블 클릭하면 2번과 같은 상세 보기 화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상세 보기 화면에서 IRM에 매핑되지 않은 경우에는 2번에 있는 항목들을 수정할 수 있지만 만약에 IRM과 매핑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들은 수정이 제한됩니다. 기본적으로 IRM 정보 매핑과 함께 IRM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가 갱신된 정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메타 관리 시스템에서는 자체적인 수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정보 시스템 폐기 이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IRM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IRM에서 관리하던 시스템이 폐기되거나 또는 이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기관 메타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서 IRM 정보 기반으로 해서 해당 시스템에 대한 폐기 이관에 대한 부분을 화면을 통해서 노티를 주고 있고요. 보시는 화면 같이 1번과 같이 정보 시스템 관리 화면으로 진입했을 때 IRM에서 폐기된 정보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노티가 보여지고 노티에 따라서 화면으로 이동해서 해당 시스템을 폐기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번과 같이 버튼이 활성화되고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시스템도 기관 메타 시스템에서 폐기됨으로써 IRM과 기관 메타 시스템의 정보 시스템 목록이 일원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도 기관의 실무 담당자 권한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 정보 시스템 삭제 요청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기관 메타 시스템의 현재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등록 기능이 제한되어 있고 IRM을 기반으로 해서 연계해서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전에 기관 메타 시스템에 신규 등록하는 기능이 있었을 당시에 정보 시스템을 등록한 경우에 삭제 요청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 1번에서 보시는 화면에 1번에서 해당 시스템 목록에서 선택을 하고요. 선택한 다음에 2번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팝업에서 삭제하는 사유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증빙 자료 제출한 이후에 어, 중앙 메타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된 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처리가 되면 모두 삭제 완료가 되고, 기관 메타 시스템과 그리고 중앙 메타 시스템에서도 관련된 정보 시스템이 삭제돼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건에서와 같이 신청한 이력 그리고 승인된 이력들은 이력 관리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수집 제외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패치 버전에서 개선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어, 기존에 기존에는 기관에서 정보 시스템을 수집 제외, 등록 제외할 때 크게 보면 시스템 관리용이나 혹은 패키지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기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집 제외를 진행했었고, 관련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조금 관리 측면에서 강화하고, 그리고 평가에 대한 공정성 측면에서를 고려해서 수집 제한하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증빙 처리하는 방식으로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증빙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우측 하단에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관련된 라이선스 인증서를 제출하시거나, 혹은 어, 납품 확인서와 같은 공적인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어, 이 제출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보시면 이번 화면의 중간쯤 우측에 서식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일정한 제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관련된 증빙 자료를 삽입해서 이 보시는 화면에서 파일을 선택해서 저장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기존에 이미 수집제로 처리된 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새롭게 수집제를 하고자 하는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두 증빙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1번에서 보는 것 같이 새로운 정보 시스템에다 수집 제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목록에서 선택한 이후에 수집 우측 상단에 있는 수집제 요청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팝업을 통해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록에 보시면 수집제 여부라는 항목이 있고, 여기에 그 예라는 버튼이 파란색 버튼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빙 제출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수집 제어되어 있으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리고 승인 처리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하고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승인이 완료돼야지 이후에 평가 측면에서도 관련된 모수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수집 제한 이력을 조회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수집 결과에 대한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서 평가 인정하는 기간 9월 30일 이전에 요청과 승인까지 완료되었을 때 평가적인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없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당자 배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의 담당자로 배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담당자는 실무 담당자로 배정되어 있든 업무 담당자로 배정되어 있든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 담당자로 배정되어 있다면 메타데이터 현행화는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관리 메뉴에서 조회 조건에 따라 정보를 조회하고 조회 결과에서 1번과 같이 배정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버튼을 클릭해서 2번과 3번, 4번 절차에 따라서 어, 담당자를 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담당자가 기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회 목록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어, 상세 보기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이 상세 보기 화면에서 우측에 보시면 담당자 배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배정을 수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 방식에 대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을 그리고 DB를 메타데이터 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기존에는 두 가지 방식까지 지원했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요. 자동 수집 그리고 수동 수집까지만 기존에 있었는데요. 기관의 니즈에 따라서 어, 자동 수집과 수동 수집을 병행해야 되는 시스템들이 있는 것들이 확인이 돼서 관련된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시스템에 다수의 DB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은 어떤 DB는 자동 수집이 가능하고 어떤 DB는 수동 수집이 가능한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의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보 시스템 관리에서 1번과 같이 목록에서 해당 시스템을 선택하고 수집 방식 변경을 2번에서 버튼을 클릭하고 수집 방식을 선택한 이후에 저장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수집 방식 변경에 따라서 수동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화면단에 표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메타데이터를 현행할지를 이 화면에서 먼저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담당자까지 지정이 되었다면 실제로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하는 방법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등록이 되겠는데요. 메타데이터를 등록하는 방식은 크게 보면 자동 수집과 수동 수집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지고요. 자동 수집은 항목별 등록, 일괄 등록, 그리고 수동 수집은 PC 메타, 파일 등록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목별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동 수집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보유 DB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자동 수집을 한 이후에 화면단에서 테이블 정보와 컬럼 정보를 직접 입력해서 현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1번과 같이 총 5단계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정보 시스템 단계에서는 IRM을 기반으로 수집된 등록 대상 관리 정보들이 화면단에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DB 접속 정보 단계에서는 DB 정보를 입력하고 1번과 2번에 따라 1번, 2번, 3번에 따라서 DB 정보를 입력하고요. DB 정보 입력하는 부분 뒤에 있는 장표에서 상세한 어, 작성 요령이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장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4번에서 온라인 수집이기 때문에 보유 DB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 정보를 입력하고 접속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었다면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보여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접속이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접속 에러 조회라는 버튼이 보시는 우측 설명에 4번에 있는 파란색 버튼이 보여지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접속 에러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을 참조해서 관련된 조치 이후에 다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렸던 DB와 관련된 항목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DB 정보까지 입력이 되었다면 세 번째 단계로 테이블 소유자를 등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1번에서 테이블 소유자를 등록하고 2번과 3번을 통해서 자동 수집으로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주기에 대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타데이터에 대한 주기를 등록한 이후에 수집을 하시게 되면 4단계 테이블 수집 제외 설정 단계에서는 보유 DB로부터 수집한 전체 테이블 목록을 보여줄 수 있고, 다만 이 테이블 중에서 임시 또는 백업, 로그 테이블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외 설정한 이후에 메타데이터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개선된 부분이 있는데요. 테이블 수가 많은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화면단에서 선택해서 수집제하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된 수집제를 일괄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에서 1번에서 검색 조건에 따라 시스템을 조회하고, 그러면 해당 시스템 DB로부터 수집한 테이블 목록이 보여지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2번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엑셀 형태로 테이블 목록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이 테이블 목록은 보유 DB로부터 수집한 전체 테이블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테이블 목록에서 우측에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두 영역에 대해서, 두 필드에 대해서 수집제 여부 그리고 사유를 기재해서 다시 4번에서 업로드하고 5번의 수집 제외 지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어, 수집제 테이블을 일괄로 저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수집제 테이블에 대한 작성 요령은 3번에서 작성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수집 제외를 진행하고 6번의 다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메타데이터 등록하는 최종 등록 대상 테이블이 확인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 화면에서 1번에서 정보 시스템 DB를 조회하고 2번에서 관련된 테이블 목록이 보여지게 되면 네, 보시는 화면과 같이 테이블 정보 단위로 현행을 하게 되는데, 각 테이블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 입력하는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장에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등록 방법을 참고해서 등록해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컬럼 정보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컬럼 정보 입력하는 부분도 다음 장에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되, 다만 테이블과 컬럼 간에는 선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후 관계가 있는 일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개, 비공개, 비공개 사유, 관련 근거, 그리고 컬럼 쪽에서는 공개, 비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개인정보 여부, 암호화 여부, 이런 항목들이 테이블과 컬럼 간의 선후 관계에 따라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업로드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별 테이블 컬럼 단위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전송 버튼을 눌러 중앙 메타 시스템으로 메타데이터를 전송하면 현행화가 완료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괄 등록, 자동 수집 방식 중에서 일괄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등록 방법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총 7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이 또한 앞서 설명드린 항목별 등록과 같은 자동 수집 방식이기 때문에 보시는 7단계 중에서 4단계까지는 동일한 화면 구성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정보 시스템에서 IRM과 매핑된 정보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DB 접속 정보 등록 탭에서 등록 단계에서 DB 정보를 입력한 후 온라인으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접속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고 스케줄링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보유 DB로부터 수집한 메타데이터의 특히 테이블 목록을
보실 수 있고, 여기에서는 앞서 설명드려왔던 똑같은 방식으로 수집 제외 테이블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 대상 테이블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일괄 등록을 위해서 사용자에게 친숙한 엑셀 양식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해 메타데이터를 현행하는 단계가 지금 보시는 파일 업로드 5단계가 되겠는데요. 1번에서 해당 시스템을 조회하고 소유자까지 선택해서 반드시 조회해 주셔야 되고요. 조회하면 2번과 같이 관련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에서는 컬럼 단위까지 조회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3번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4번에 있는 작성 가이드를 참고해서 어,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양식을 현행하고 편집해서 5번에서 파일 업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서 업로드가 다 되었다면 보시는 화면으로 이동해 6단계로 이동해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밸리데이션 체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1번과 같이 자동으로 검증을 진행이 되고요. 이 검증된 결과는 2번과 3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건이 보여지게 될 거고, 그리고 3번과 같이 오류에 대한 상세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 내역에 대한 상세 내역들은 4번에 있는 검증 결과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결과를 내려받을 수 있고요. 이 결과 파일을 참조해서 이전에 5단계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다시 수정해서 업로드를 진행해 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5번 버튼에 이전 버튼으로 이동해서 다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특이사항 없이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7번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중앙 메타 관리 시스템으로 메타데이터를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수동 등록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PC 메타를 이용한 현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방식과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귀 기울여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존에는 파일 업로드, 그리고 검증, 전송 이렇게 3단계로 진행하는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번 개선된 부분은 앞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지만 어, 마치 자동 수집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동 등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1번과 같이 총 단계는 6단계로 이어지고요. 앞서 일괄 등록 단계를 참고 연상하시면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 기존 기관 메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조회를 하고요. 즉 PC 메타로 추출한 데이터로 업로드할 대상 정보 시스템을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단계인 PC 메타 파일 등록 단계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PC 메타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1번 버튼을 이용해서 업로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진행하게 되면 추출한 PC 메타 파일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DB 정보들을 자동 완성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2번째 있는 박스에서 하단에 보시면 수동 등록 사유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수동 등록 사유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3번에서 업무 분류 체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한 다음에 다음 버튼을 이용해 테이블 수집 제외 단계로 가면 되는데요. 다만 이 기능은 4월 27일 날 새롭게 배포될 PC메타 버전을 이용했을 때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전도 4월 27일 정기 패치와 함께 배포될 예정이고요. 기관 메타 시스템 업무 자료실의 PC 메타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수집 제외 테이블 제외하는 설정인데요.
어 지금 앞서 말씀드린 2 단계에서 PC 메타를 이용해서 추출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수집을 했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테이블 목록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목록을 기반으로 해서 수집제를 등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번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PC 메타 파일을 통해서 업로드된 전체 테이블 목록을, 보유 DB에 있는 전체 테이블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 중에서 수집제할 테이블들을 화면단과 같이, 이번에 화면단과 같이 엑셀 파일에서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영역에 수집제의 여부와 그리고 관련 사유를, 제외하는 사유를 입력한 다음에 4번에서 업로드를 하시면 자동으로 수집 제외가 되고, 최종적으로 수집제 지정 버튼을 눌렀을 때 시스템에는 반영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 제외한 이후에 6번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게 되면 파일 업로드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 단계에서 3번에서 서식 다운로드를 통해서 앞서 수집제 전체 테이블 중에서 3단계에서 수집제 테이블을 제외했고요. 그리고 4단계에서는 수집제한 나머지 실제 등록 대상 테이블이 화면단에 2번과 같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2번에 있는 목록들을 3번에 있는 서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엑셀로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엑셀로 내려받은 다음에 4번에 있는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어, 메타데이터 등록 파일을 편집하고, 그리고 5번에서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의 다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시스템에서는 자동 밸리데이션 체크를 1번과 같이 진행하게 될 거고, 그 결과는 2번과 3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검증 오류가 있다면 4번 버튼을 클릭해서 내려받아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5번 버튼을 클릭해 이전 단계로 이동해서 재편집 이후에 업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오류가 없다면 7번에 있는 다음 단계를 클릭해서 마지막 단계인 전송 단계를 이용해서 중앙 메타 관리 시스템으로 메타데이터를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동 등록하는 두 번째 방식인데, 서식을 이용한 방식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기능과 동일한 기능인데요.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DB 접속 없이 화면으로 진입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화면같이 파일 업로드, 메타데이터 검증, 전송, 이렇게 3단계로 보여지는 팝업이 보여질 거고요. 여기에서 업로드할 정보 시스템을 2번과 같이 선택을 하시고, 선택한 이후에 3번에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자체적으로 산출물 또는 DB 쿼리를 이용해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한 이후에 해당 양식을 편집하고 5번에서 파일 업로드를 통해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을 작성하실 때는 4번에 있는 작성 가이드를 챙겨서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업로드가 끝나게 되면 1번과 같이 자동으로 밸리데이션 체크가 진행되고, 2번, 3번과 같이 3번을 통해서 관련된 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오류가 있다면 4번에서 검증 결과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고 수정한 이후에 다시 5번과 같이 이전 단계로 이동해서 1단계로 이동해 파일 업로드를 다시 진행해서 메타데이터를 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없다면 7번에 있는 다음 버튼을 클릭해 전송 단계로 넘어와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그 전에 검증이 완료된 메타데이터 수동 등록 같은 경우는 업무 분류 체계를 선택하고, 그리고 수동 등록하는 사유를 입력하는 단계가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진행한 이후에 전송 단계로 진입해서 중앙 메타 관리 시스템으로 메타데이터를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메타데이터를 신규로 등록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수정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현행한 데이터를 일괄로 수정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메타데이터의 메타데이터 조회, 메타데이터 일괄 수정이라는 버튼을 통해 보시는 화면으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앞서 수동 등록해서 보셨던 화면하고 동일한데요. 먼저 2번에서 일괄로 수정할 정보 시스템 DB를 조회를 하면 하단에 어, 해당 시스템 DB의 전체 테이블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 목록을 확인하게 되면 3번에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기 등록한 메타데이터를 DB 단위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엑셀 파일에서 공개 비공개 여부나 어, 암호화 여부, 개인정보 여부 등과 같은 변경 사항이 있다면 이런 정보들을 수정한 이후에 5번에서 파일 업로드를 통해 다음 단계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작성하실 때는 4번에 있는 작성 가이드를 꼭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검증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되면 자동으로 검증이 진행되고 2번과 3번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류가 있다면 4번과 같이 검증 결과를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고 수정 이후에 다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증이 완료되었다면 전송 단계를 통해 중앙 메타 관리 시스템으로 메타데이터를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들은 이미 현행화된 메타데이터를 일괄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부 수정 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일괄 다운로드보다는 개별 화면에서 수정해 주시는 부분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데이터 등록에 현행화 전송 완료 탭으로 이동하시면 1번에서 검색 조건에 따라 수집한 테이블 목록을 2번과 같이 조회할 수 있고요. 2번에서 해당 수정할 테이블 목록을 더블 클릭하면 3번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개별 화면에서 테이블 컬럼 정보를 수정해서 전송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항목별 등록 44페이지에서 49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경 테이블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 수집 혹은 PC 메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전에 현행화된 시점과 현 시점의 메타데이터를 다시 수집을 해서 등록을 했다고 하면 이전 데이터와 그리고 현 데이터를 비교 분석을 하게 되고요. 비교 분석 결과값을 보시는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확인된 비교값 중에서 수정사항이 있는 변경된 테이블에 대해서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메타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등록 그리고 현행화 전송 완료 탭으로 이동하시면 해당 시스템별로 재수집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변경된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목록을 더블 클릭해 3번과 같이 항목별 등록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별 화면에서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4번과 같이 변경건만 일괄로 내려받아서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서 현행화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 모두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사용자의 선택적으로 진행하셔서 현행할 대상의 양이나 혹은 편의성들을 고려해서 현행화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삭제 대상 테이블 삭제가 되겠는데요. 용어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긴 한데, 이전에 현행화를 한 메타데이터와 새롭게 수집한 메타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기존에 현행화했던 메타데이에 있는 특정 테이블과 컬럼이 현재는 보유 DB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기능들이
없어지거나 제거되거나 혹은 제외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테이블이 삭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현행화하는 시점에 기존에 현행화했던 테이블 컬럼과 그리고 현 시점에 수집한 시점에 테이블 컬럼을 비교 분석을 해서 관련된 부분을 화면단에서 노티를 주고 있는데요. 메타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등록 현행화 전송 완료 탭에서 어, 삭제된 테이블들을 DB 단위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어,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일괄 전체 선택을 해서 테이블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테이블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보신 화면과 같이 변경된 테이블들은 빨간색 폰트로 좀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삭제된 테이블 같은 경우는 파란색 폰트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행화가 마무리됐다고 하면 DB 현행한 결과를 보는 화면으로 이동해서 실제 현행화된 결과를 좀 확인하고자 하고 싶을 텐데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DB 현행화 결과를 보는 부분은 두 가지 화면에서 이동을 할 수 있다. 맨 처음에는 메인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카드를 이용해서 어, DB 등록률을 DB 등록률과 등록 관리 현행화율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3번과 같은 DB 현행화 결과 보기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정보 시스템 관리 쪽 메뉴로 이동해서 조회 결과 상단 우측에 있는 DB 현행화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면 3번 화면으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3번 화면을 좀 확대한 화면이 되겠는데요. 이 화면은 통계 정보이다 보니 3시간 단위로 갱신이 되고 있고요. 9시를 기준으로 해서 3시간 단위로 갱신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시에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현행화 결과는 12시 이후에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1시 10분에 만약에 현행을 했다고 하면 3시에 현행화 결과를 화면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실시간성이지만 통계 배치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화면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중앙 메타와 연계해서 평가 모수도 함께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분 보시는 화면에서 2번이 해당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평가 대상 모수에 대한 부분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수치는 정보 시스템 유형이 표준 배포 시스템 활용인 경우에는 현행화율에 산정에서 제외된 부분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측의 설명 중에 4번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하게 되면 완료가 되면 당연히 100%로 보여지게 될 텐데 다만 이번에 추가된 내용 중에 하단에서 어,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수집 제외 미요청, 수집 제외 미승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시스템을 수집 제외하고자 하는데 해당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요청 상태에 있거나 혹은 요청하지 않았거나 혹은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아이들은 이 시스템들은 평가 대상 모수에 포함돼서 관리되고 또는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가 관련해서 감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현행화를 마무리했다고 하면 그 결과를 다운로드 해 보거나 어느 시점에 현행화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텐데요. 보시는 화면에서 1번에서 검색 조건에 따라서 조회를 하시면 메타데이터 조회 화면에서 3번에 있는 것 같이 목록이 조회되는데 이 중에서 2번에 있는 화면과 같이 최종 등록 일자, 최종 전송 일자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관점에서는 인정 기간이란 평가에 대한 인정 기간이 25년 12월 13일 이후에 현행화됐을 때 평가에 반영되는 걸로 지금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반드시 참고하셔서 여기에 전송 일자들이 이후 날짜로 확인되어야지 평가에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과 같이 현행화된 전체 시스템의 테이블 컬럼 목록을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3번에 있는 목록을 더블 클릭하면 4번과 같은 상세 보기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있는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현황화했던 전체 테이블 컬럼 목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PC형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C 메타 추출 프로그램은 이전에 기관에서 많이 이용해 보셨기 때문에 관련된 설치 절차는 보시는 화면같이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 해당 프로그램은 기관 메타 관리 시스템의 업무 자료실에 PC 메타 탭에서 조회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렇게 설치한 이후에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보신 화면의 2번에서와 같이 설치할 PC의 맥 주소를 확인하고 관련된 정보를 Q&A 게시판 통해 요청을 하시면 관련된 정보를 Q&A를 통해 회신 드리게 되고요. 여기서 라이센스를 특정 디렉토리에 위치하게 저장해 주시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마무리됐다고 하면 프로그램에 보시는 화면 같은 접속 URL로 접속을 하시고요. 접속하면 보시는 함께 간단한 3단계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시는 1번과 같이 시스템과 DB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그리고 테이블 소유자 등록하는 단계, 그리고 완료 단계 이렇게 나뉘게 됐습니다. 1번 단계에서는 하단에 있는 박스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관명과 정보 시스템명, 그리고 영문 한글 DB명 같은 경우에는 기관 메타 관리 시스템에 기등록되어 있는 정보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에서 관련된 DB 정보를 입력하고 4번에서 온라인 수집 형태이기 때문에 4번에서 관련된 DB 접속 정보를 입력하고 접속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2단계로 넘어오게 될 거고요. 2단계에서 테이블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한 다음에 수집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집이 완료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마지막 단계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이용하실 수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현행화된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실제 확인만 가능하고 실제 편집은 제한됩니다. 이번 4월 27일에 배포되는 PC 메타 버전서부터는 보유 DB로부터 PC 메타를 이용해서 추출한 메타 데이터는 1차적으로 자체적인 편집은 제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용해서 보신 화면에 3번과 같이 신규 등록인 경우와 기등록인 경우에 입력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이 방식에 따라서 현행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C 메타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현행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수집 방식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데요. 수집 방식을 수동 등록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는 자동 수송으로 해 주셔도 되지만 이 방식은 수동 등록이기 때문에 수동 등록으로 반드시 지정을 해 주시고 2번과 3번과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메타데이터 등록, PC 메타를 이용한 메타데이터 등록 화면으로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서부터는 앞서 설명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 현행화를 하는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간략하게 방화벽 오픈하고 DB 접속 계정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방화 오픈이 되겠는데요. 기간 메타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혹은 PC 메타를 이용하는 경우에 방화벽을 오픈하는 지점이 좀 다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 먼저 설명드리면 1번과 같이 기간 메타 시스템을 통해서 보유 DB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방화벽 오픈할 시에 기간 메타 DB 서버가 기간 메타 시스템 DB 서버가 출발지가 되고요. 그리고 목적지는 보유 DB가 되겠습니다. 화면상에 좀 오타가 있는데 요건 기간 메타 DB 서버는 출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군구에 있는 기간 메타 시스템 같은 경우 시군구에서 기간 메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위치한 기간 메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발지는 시도에 위치한 기간 메타 시스템 DB 서버가 되겠고요. 그리고 목적지는 시군구에 있는 보유 D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관에 있는 시도에 있는 실무 담당자 분께서는 시군구에서 관련된 협조를 요청하셨을 때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PC 메타를 이용하는 방화벽 오픈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면 출발지는 사용자 PC가 되겠고요. 목적지는 보유 DB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관에서 유지 보수 용도로 사용하는 PC에 설치를 해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유지보수 목적으로 해당 보유 DB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방화벽 관련된 사전 조치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부득이하다면 그런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사용자 PC에서 보유 DB로 접속하는 방화벽을 오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관련해서도 단순 방화벽 오픈 외에 기관의 보안 정책에 따라서는 IPS 장비나 혹은 DB 서버 자체적으로 ACL 정책들이 등록되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그 계정 생성 그리고 권한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 텐데요. 하단에 있는 표에서 DB 접속 계정 그리고 DB 카탈로그 조회 그리고 테이블 조회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1번 같은 사용자 계정 생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 있는 계정 사용은 자제해 주시고,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용도로 별도의 계정을 만들고 2-1과 2-2에 있는 권한들을 부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1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DB 같은 경우는 기가 메타 시스템을 통한 메타데이터 수집에서는 DB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2-1까지만 진행해도 메타데이터를 수집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DB 같은 경우는 테이블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야지 컬럼 정보를 수집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표에서 명시된 일부 DB 같은 경우는 테이블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추가적으로 부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나오는 페이지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들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해당 DBMS별로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긴 시간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어서 어, 생방송 중에 문의해 주셨던 질의응답 관련된 부분을 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IA 공공지능 데이터 인프라팀 김수정 선임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관리, 뭐 정보보호, 개인정보
정보보안 관리 등은 어떤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문의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시스템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과 관련인 것 같은데요. 관련 소프트웨어들은 상용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증서나 혹은 납품을 했다면 납품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중에서 DB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증빙을 제출해야 되냐고 문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좀 문의를 해 주셔야지, 관련된 증빙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증빙 절차 외에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 시스템에 대한 감점을 하반기에 한다면 상반기 현행화를 계산할 때는 미등록 시스템이 제외되고 현행화를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미등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최종 9월 30일 이후 9월 30일에 평가되는 하반기 평가 시점에 미등록에 대한 감점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등록에는 수집 제외를 요청하지 않았거나 혹은 승인되지 않은 정보 시스템도 포함돼서 미등록으로 간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예시로 전자평가 시스템을 문의 주셨는데요. 보통 공공기관에서 저희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보 시스템은 모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이 중에서도 수집 제외 가능한 정보 시스템을 저희 발표 자료에서 안내 드렸는데요. 그래서 내 외부 기준이 아니라 전체를 등록해야 되지만 수집 제외 가능한 목록은 표를 보시고 확인하셔서 증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증빙 자체는 그 서식을 27일 배포된 버전을 적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4월 27일자 버전 업데이트 이후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로 말씀하셨는데요. 기관 메타 관리 시스템 그리고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 모두 4월 27일자 배포 버전 이후에 지금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기능들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패치 이후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집 방식 변경에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한지 문의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 제외만 해당이 되고 자동인지 수동인지 이런 수집 방식은 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은 지금 업무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이용해도 되는지를 여쭈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27일 이후에 배포되는 버전을 이용하셔야지 앞서 설명드렸던 PC용 메타데이터 프로그램 이용해서 자동 수집과 유사한 방식으로 현행화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하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4월 27일 이후 버전을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활용 메타 관리 시스템 패키지 증빙 제출 페이지가 보이지 않는데 향후 패치 예정인가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4월 27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치 버전이 배포될 예정이고,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관리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패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의 이제 4월 27일 날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관련된 기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데이터 검증 항목에 작년과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예, 등록 제외와 관련된 메뉴 이동은 업무 담당자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셨는데요.
등록 제외 같은 경우는 업무 담당자도 가능합니다. 미사용으로 폐기 예정인 시스템이 있다면 IRM에서 먼저 지워야 하나요로 문의를 하셨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메타 관리 시스템은 IRM의 운영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IRM에서 먼저 폐기 상태로 전환 혹은 이관 상태로 현행 정보 시스템 유형을 운영 구분을 변경해 주셔야지 가능하고요. 평가 측면에서는 이 폐기 예정인 시스템이 어느 시점에 폐기되느냐에 따라서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9월 30일이기 때문에 이 평가 기준일을 인정받는 기준일을 고려하셔서 좀 IRM에서 폐기하더라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설명에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는지 여쭈셨는데요. 오늘 발표했던 자료는 이틀 전에 메타 관리 시스템 업무 자료실의 매뉴얼 탭과 그리고 공지사항에 제일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설명에 관련된 안내 게시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을 보시면 발표 자료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 메타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결과는 수정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PC 메타 추출 프로그램은 이전 4월 27일 버전으로 하시면 기본적으로 보유 DB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테이블 목록을 가져오게 되고요. 화면단에서 1에서 6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 수집 제외 단계 이후에 등록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정보를 그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유 DB에 100개의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중에서 30개 테이블을 수집 제외했다고 하면 PC용 메타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2단계에서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요. 2단계 업로드를 하면 총 100개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정보까지 업로드가 그대로 보유DB 있는 그대로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3단계에서 이 중에서 예를 들어 30개의 테이블이 수집 제외, 임시 백업 테이블이라 제외된다고 하면 3단계에서 수집 제외를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4단계로 이동하시면 파일 업로드 단계에서 이 30개 테이블을 제외하고 70개 등록 대상 테이블의 테이블과 컬럼 목록이 그대로 내려받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업로드 양식 형태로 내려받아지게 되고 여기에서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집 제외 여부가 파란색 버튼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따로 증빙 자료로 승인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여쭈셨는데요. 관련된 페이지를 보게 되면 등록 제외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수집 제외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수집제로 하지 않고 새롭게 수집제 하려고 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수집 제외로 하려고 이미 수집 제외가 된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새롭게 수집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왼쪽에 첫 번째 필드에 있는 선택 항목을 체크한 다음에
수집 제외 요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기 수집을 기관 자체적으로 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화면단에 자동으로 파란색 버튼이 보여질 거예요. 수집제 여부라는 항목에 네모난 파란색 버튼이 보여지고 거기에는 예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예라고 되어 있는 거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전에 기관 자체적으로 수집 제외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셔서 증빙 제출하는 프로세스로 가주시면 되고, 다만 이 예가 있지 않고 파란색 버튼이 아닌 그대로 예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빙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설명드린 경우에는 4월 27일 버전을 설치한 이후에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전 버전을 가지고 파란색 버튼이 없는 걸로 착오가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은 정리하여 공지사항에 게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관 메타 관리 시스템 Q&A 공지사항을 이용해 주시고 게시판에 Q&A 등록해 주시고 메타 운영사업단에 전화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와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에 도움이 되는 메타데이터 관리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